미니멀한 삶을 위해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버리기.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최소한의 수납 정리함만 유지하기. 오늘은 제가 청소 시간을 줄여서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물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물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약 1년 6개월 전쯤에 사사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예요. 혹시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17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 남길게요. 제가 이제 주부 7년 차인데요. 집안일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에서 물건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그것들을 보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어떨 때는 도대체 이 물건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물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미니멀리스트라는 게 단순히 물건들을 다 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자신한테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아직 미니멀리스트가 되기에는 가야 할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니멀리스트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완전한 미니멀리스트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완전한 미니멀리스트는 되지 못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 나름대로의 물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다이어트를 해서 더 나은 외모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듯이 저 또한 물건 다이어트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삶을 만들고 그로 인해 생긴 시간과 에너지를 독서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만들기 같이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물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물건 다이어트를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유. 첫 번째, 청소 스트레스 감소.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숫자를 줄이니까 확실히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확 줄었어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것 자체가 해도 끝도 없고 또 따로 했다고 생색내기도 힘들고 티도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물건을 줄임으로 인해서 청소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남편에 대한 불만 또한 같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이 생긴다. 집에 최소한의 물건만 두니까 청소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또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시간을 유튜브 영상 만들기나 아니면 독서 같은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 생활비 절약. 물건을 살 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니까 확실히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물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버리는 기술에 대해 한번 공유해 볼게요. 물건 다이어트를 위한 버리는 기술. 보통 우리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왠지 나중에 다시 필요하게 될 것만 같은 생각? 아니면 지금 이걸 버리고 나면 후회하게 될 것만 같은 생각.
보통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데, 경험상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집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비효율적으로 집만 떠안고 살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중복된 물건들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버렸어요. 그리고 버리다가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 물건을 지금 당장 잃어버리게 되면 이 물건을 다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안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은 무조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도 버릴지 말지 결정하기 힘든 것들은 일단 임시로 버려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큰 쓰레기 봉지 안에 넣어서 눈에 띄지 않게 베란다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꺼내서 쓸 일이 없는 것들은 모두 버렸어요. 참고로 이런 버리기 스킬들은 앞에서 언급한 책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기본 스킬들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버리기 힘든 물건들은 사진으로 남기기. 편지나 선물같이 앞으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 사면 들어있는 설명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보관하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편하고 좋아요. 대신 이때 파일명의 날짜와 장소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기록하고요. 두 번째,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이건 인아웃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물건 하나를 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같은 종류의 물건 하나를 버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옷 하나를 사면 과거에 샀던 옷들 중에 하나를 버리는 방식이죠. 이때 옷걸이 수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물건의 수를 미리 제한해 놓으면 양쪽으로 계속 그 상태로만 유지가 되니까 더 이상 물건이 많아지는 일은 없겠죠. 세 번째, 최소한의 수납 정리함만 유지하기. 보통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납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에 꼭 다른 뭔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즉, 그 수납 공간에 들어간 물건들을 위해서 다시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납 공간은 필요하죠. 하지만 수납 공간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납 공간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찮다고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비효율성을 낳게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잡아서 싹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며칠간은 깨끗했지만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엉망이 되죠. 이 말은 즉, 수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정리하고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특히 빈 공간이 생기면 꼭 뭔가를 다시 그곳에 두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버려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당장 조금씩이라도 물건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있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리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 보시러 또 놀러 오세요.